여러분, 요즘 전 세계가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난리죠. 어쩌면 지구재앙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상기후가 재앙적인 수준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중국만 하더라도요, 보시다시피 1년 동안에 내릴 비를 사흘 만에 다 내렸대요. 중국 정저우 성에서는요. 그야말로 지하철이 잠기고 시내 자체가 물바다가 됐잖아요. 시내 자체가 물바다가 될 정도로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수십 명이 사망할 정도로 굉장히 최악의 상황을 맞았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부터 시작을 해서 유럽 전역에 거의 1000년 만에 대홍수가 터졌다고 하잖아요. 1000년 만에 대홍수가 말입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만 200명이 넘고요. 실종자가 1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후재앙이 유럽도 지금 강타를 한 거죠. 북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에는요, 열돔 현상 때문에 온도가 48.6도까지 올라가더니 50도를 넘어서는 지역도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만 이런 것이 아니라 북미 지역에 열돔이 자리 잡는 바람에 미국과 캐나다 쪽에는요, 폭염과 더불어서 산불까지도 난리가 날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구재앙 자체가 엄청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구 곳곳에서 지금 난리예요. 영국만 하더라도 영국 런던은요, 폭우 이후에 이제는 또 폭염주의보가 때렸어요. 폭염주의보가. 그만큼 지금 난리라는 거고요. 러시아는요, 모스크바 온도가 30도를 넘어섰습니다. 30도. 이 정도면 모스크바가 우리 서울 같아진 거예요. 서울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즈오카 현에서는요, 폭우하고 산사태로 거의 3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했습니다. 난리도 아니죠. 대한민국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전 세계에 지구재앙이 일어날까? 그것은 어찌 보면요, 이 지구본이 그 이야기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본을 보면요, 북극에 얼음이 없습니다. 그죠? 물론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었긴 하지만 얼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얼음이 없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제트기류가 쉽게 말하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움직이지를. 이게 제트기류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온차가 있어서 움직이고 다녀야 되잖아요. 지구 전체를 움직이고 휩쓸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공기의 이동도 있고 그 이동에 따라서 계절도 변하고 바람도 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상기후가 되니까 북극의 빙하가 굉장히 줄어드니까 온도차가 별반 나지 않는 거예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도 30도 정도로 갈 정도면 기온차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기온차가 없으면 이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움직이지를. 그러니 이 제트기류가 쉽게 말하면 머물러 있다. 이게 열돔 현상을 발생을 시켜서 지금 전 세계가 재앙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요,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티베트의 어떤 고온 건조한 고기압하고요, 북태평양의 고온 다습한 고기압이 딱 부딪혀서 대한민국 상공에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거대한 고기압과 거대한 고기압 두 개가 딱 부딪혀 있으니까 이게 공기가 움직이질 않아요. 공기가 움직이질 않아요. 공기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저기압이 들어와서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열돔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야말로 난리가 아닌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낮 최고 기온이 얼마나 간다고 그래요? 뭐 36도 37도는 그냥 우스운 일이고 지금 40도를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40도. 아마 오늘 40도를 넘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지구재앙, 기후재앙이 산업재앙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까지도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는요, 이 기후재앙이 결국은 산업재앙으로 가고요, 산업재앙이 기후재앙과 맞물려서 인류재앙으로 가는 그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많은 기후학자부터 시작해서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탄소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요 기후재앙은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이게 전체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탈원전 하면서 탈원전 전략을 내세우는 바람에 지금 산업이 더 빨리 뭉개지게 생겼습니다. 산업이. 그만큼요 이 이상기후가 우리에게는 산업재앙으로 이미 왔다. 여기에 탈원전까지 맞물려서 잘못하면 전력 수요가 그야말로 재앙적인 수준, 대정전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최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나마 어저께는요 다행이었어요. 원자력 발전소 가동하는 바람에 다행이었는데 오늘은 버텨낼 수 있을까? 오늘은 그런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도자는요 예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정에 있는 가장도 그렇고요, 기업의 CEO도 그렇고요, 국가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지고는 이 무한 경쟁 시대를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가장도 CEO도 국가 지도자도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탈원전 하면서 원자력 산업을 완전히 망가뜨린 문재인 정부는 어쩌면요 이 기후재앙이라는 최악의 어떤 이상기후를 예측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원자력 발전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알았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가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요 기후재앙, 이상기후 이것은요 우리에게 미래에 닥칠 그 위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작은 준비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방비책까지 항상 마련돼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지도자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